또 두 번째. 이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해서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고 오직 상징표상의 이해에 있다. 자, 꿈은 반대가 아니고 상징표상의 이해에 있다. 제가 지금 뭐 본격적인 그 꿈 연구 이런 활동한 지가 한 20여 년이 넘는데 아마 그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꿈은 반대가 아니고 상징표상의 이해에 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꿈은 반대야. 꿈은 반대가 아닙니다. 제일 많이 방송에서나 책에서나 제일 많이 속된 표현으로 제가 떠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꿈은 반대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나쁜 꿈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압니까? 이빨 빠지는 꿈이에요. 이빨 빠지는 꿈. 예? 그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뭐 저 프로이트 얘기 보면은 뭐 이빨 빠지는 꿈이 뭐 여기 거세를 당할까봐 불안감에서 이빨이 빠진다. 이빨 빠지는 꿈이 좋은 거는 썩은 이빨 빠지는 경우 외로는 썩은 이빨이 빠졌을 때는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멀쩡한 생이빨이 뽑혔다. 이러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리가 없죠. 요 이빨 빠지는 꿈에 관해서만 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1시간을 얘기해도 제가 모자릅니다. 이빨 빠지는 꿈. 그러나 그 이빨 빠지는 꿈 쳐놓고 좋게 실현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빨 빠지는 꿈이 대표적인 흉몽이라면 또 다른 흉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꾸는 것 중에 하나가 신발 잃어버리는 꿈입니다. 신발 잃어버리는 꿈. 여러분 신발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신발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크게 일어납니다. 의지하는 사람을 잃거나 의지하는 대상, 직장을 잃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신발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 직장을 갖다 잃게 되거나 자기 배우자나 뭐 믿었던 사람하고 결별하는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꿈 꿨을 적에 이빨 빠진 꿈 꿨다 또는 신발 잃어버린 꿈 꿨다 그러면 참 아주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올바르죠.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꿈에 남한테 두들겨 맞는 꿈 꿨다? 땡. 누가 저보고 그래요. 꿈 갖다가 해몽이 어떻게 하냐? 본인이 가장 잘한다. 본인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남한테 두들겨 맞았는데 좋은 꿈을 꿨다고 할 수 없죠. 좋은 꿈 하면은 뭐예요?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꿈입니다. 이게 좋은 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생각하게 됐느냐? 꿈은 반대야. 상징적으로 봤을 적에 반대처럼 보이지만 좋은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죽는 꿈을 꿨어요. 죽는 꿈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두렵고 좀 공포, 불안에 떠는 거죠. 그런데 꿈의 상징 의미로는 죽는다는 것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의 의미가 있어요. 재생. 죽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육군 대령이 어느 날 꿈을 꿔요. 육군 대령이 꿈에 자기 모가지가 댕공 잘려나가는 꿈을 꿉니다. 모가지가 댕공 잘려나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아주 흉몽이다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죽는다는 것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대령이 모가지 잘리는 꿈을 꿨을 때에 육군 대령은 사라지고 장성, 별로 새롭게 탄생되는 걸 꿈에서는 육군 대령이 죽는 거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알기에 육군 대령과 별 완스타하고 차이점이 뭐 100가지가 된다든가요. 엄청난 대우가 달라지고 엄청난 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군 대령이 뭐가 잘려 죽는 거는 육군 대령은 사라지고 완스타, 별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걸 꿈에서 죽는 거로 보여주죠. 죽는 꿈 하니까 제 얘기 또 빼낼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아직 뭐 고등학교 국어 교사를 한 3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기 전에, 지금부터 한 거의 20여 년 전에 어느 날 제가 꿈을 꿉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총을 갖다 쏘는 거예요. 빵! 그리고 빵 맞고 죽었어요. 그때는 꿈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연구하지 않을 때니까. 근데 너무 생생한 게, 내가 꿈에 총 맞고 죽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게 과연 대체 뭔 일인가? 우리 집이 죄송하지만 참 강원도 춘천입니다. 야, 내가 이거 어디 뭐 그 당시에 어디 뭐 이래서 요즘 말로 찻집이라도 갔다가 무장공비 타령한 거 그놈들 쏘는 총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좀 책을 찾아보니까 꿈에서 죽는 거는 좋은 꿈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야, 나 총 맞고 죽었는데 이게 좋은 꿈이란다? 그런데 왜 좋은지 설명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는 꿈은 새로운 탄생, 부활을 뜻하는 거였죠. 상징 의미로. 그러면 제가 총 맞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에서 그 꿈을 꾼 지가 제 첫 번째 책이 나오기 한 달여 전에 꿨거든요. 그 후에 저는 새롭게 태어났죠. 그래서 면학에 정진해서 단국대학교에서 한문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제 꿈에 관해서만 책을 갖다가 10권을 저술했습니다. 홍순애 박사 꿈의 몽을 비롯해서 10권,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태몽, 뭐 백년하라는 그 소설, 또 경복궁이 불타다라는 역사와 꿈에 관한 기록, 책만 10권, 꿈에 관해서만 10권, 한자에 관해서 2권, 또 기타 2권에서 책만 지금 14권을 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문 잡지에 이렇게 연재 활동을 한다든지 방송 활동하고, 제가 참 어찌 보면 개천에서 용났을 정도로 아주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기 전에 꿈에서 죽는 꿈을 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봤을 적에 죽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나쁘지만 상징 의미로는 새롭게 탄생한다는 재생, 부활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꿈을 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다. 요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겠죠.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을 잘 몰라. 뭐 이거 모르니까 꿈해몽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는데, 사실은 꿈을 꾼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어요. 가장 자기 자신이 해몽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꿈이라는 게 뭐 100을 이렇게 딱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꿈꾸고 나면은 어렴풋하게, 야, 나 좋은 꿈 꿨어. 나 안 좋은 꿈 꿨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계로 가는 건 좋은 꿈입니다. 반면에 왠지 모르게 꿈에서 이렇게 어두컴컴했다, 뭐 이렇게 좀, 야, 뭔지 나 기분이 안 좋아 된 경우에는 나쁜 꿈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사례는 제가 그 대학원 박사과정에 합격했을 때의 그 전날의 꿈입니다. 발표 전날에. 꿈의 내용은 제가 그냥 소제목을 뽑자면 이렇게 노예가 돼서 일하는 꿈이었어요. 노예가 돼서 이렇게 옛날 말로 하인이 돼가지고 일하는 꿈을 꿨는데, 이렇게 노예가 돼서 만약에 하는 거라면 요거 안 좋겠죠. 여기 한번 자, 그러면 이 꿈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노예가 돼서 일하는 꿈은 안 좋은 꿈이에요. 남한테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이런 꿈인데,
자기 자신이 해몽했을 적에 요때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봤는데 그 전날에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야, 노예가 돼서 일하는 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새끼 안 좋아. 이렇지만은 나 자신은 내가 대학원 입학 시험을 지금 봤다.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 노예가 된다는 건 어떻게 돼야 돼? 노예가 된다는 거는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부리는 대로 이걸 해야 되죠. 노예가 됐다는 거는. 이제 꿈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버스에서 어떤가 이렇게 굴러 떨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노예가 돼 가지고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몇 사람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너희 자식들은 내 노예야. 열심히 일하고 수확한 거를 갖다가 바쳐야 돼. 라고 하는데, 그리고 깨어났는데 내가 잘 알죠. 근데 그 위에서 소리를 질러대던 그 사람이, 야, 그 목소리가 면접 교수 봤을 때, 지금은 그분이 저희 그 논문 지도교수님 되시고 뭐 정리퇴임 하셨지만 꼭 그분 목소리요. 면접관 목소리 같았어요. 느낌이. 야, 너희들은 내 노예야.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걸 바쳐야 돼. 근데 그 꿈속에서 내가 들은 그 목소리가 바로 누구였어요? 그 면접관 목소리 같았단 말이에요. 깨어나서 딱 보니까 꿈은 반대가 아니라 상징인데 꿈에서 그 면접관 같은 목소리로 너희들은 내 노예야.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거 바쳐야 돼. 이 꿈이 요 밑에 있는 꿈은 꿈을 꾼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라는 거 있죠. 요거하고도 뭐 유사합니다만, 예? 요거하고도 유사를 한데, 꿈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좀 유사하게 합니다. 요것도 좀 유사.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풀이를 했느냐? 야, 내가 노예가 된다. 근데 노예가 된다고 한 사람이 면접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시험에 박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레포트 써내고 뭐 내가 연구하는 게 내가 노예가 되는 꿈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해몽을 하고 아, 내일 발표를 하는데 나 합격했을 거야 하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합격했더라고요. 우리 4명 시험 봤는데 2명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잘 합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들은 목소리 생각한 것도 관련이 되고 또 처한상이 중요해요. 처한상. 일반 보통 사람이 노예가 되는 꿈은 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이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 어딘가 소속돼서 일하는 거 되죠. 노예가 되는 꿈을 꾸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은 어디 자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노예가 돼가지고. 어디 연수원 같은 데 가서 일주일이나 보름간 이렇게 강의 들으러 가야 될지 몰라요. 노예가 되는 꿈을 꾸고 났을 적에. 그죠?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데 이 노예가 되는 꿈이 멀쩡한 사람이 이런 꿈을 꾸면 자유를 잃고 구속당하고 이런 일로 실현이 되겠죠. 꿈을 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호랑이에게 물린 꿈을 갖다 예를 들면 돼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는데 호랑이에게 물린 꿈을 꿨을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찌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간략히 볼까요? 자, 호랑이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거 처녀 갖고 쓰면 어때요? 처녀 이렇게 되죠. 터프한 이성의 접근. 자, 호랑이 꿀을 걷기에는 그게 있죠. 자, 터프한 이성 남자의 구애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처녀가
호랑이한테 물렸어요. 그러면 그때의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같은 남자가 다가오는 걸 얘기하죠. 유부녀가 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부녀 껐을 적에도 역시 좀 못된 남자 새끼가 다가올 수도 있고 태몽으로 될 수도 있고 터프한 이성 남자의 구애가 되죠. 호랑이에게 물린 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회사원이다. 왜 그래? 자, 회사원이 이런 꿈을 꿨어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회사원. 요거 조폭, 태몽.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나요? 회사원이 호랑이한테 물렸다면은 퇴근길에 조폭 새끼한테 괜히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이 조폭이 무시무시한 조폭, 호랑이 같은 거. 사주 용어의 편관, 뭐 이런 조폭 같은 한테 혼나든지 또는 이제 호랑이 때 물리는 꿈을 꾸고 태몽이 될 수도 있고요. 태몽으로. 또 요즘에 여자도 거친 여자 많습니다. 예? 아주 그 무시무시한 여자들 많은데 이런 여자가 다가와가지고 좋다고 하는 게 될 수 있죠. 좀 꿈에 뭐 이렇게 고고한 학이 와서 품에 안겼다 그러면 아주 고고한 품격의 여성을 만나게 되지만 왜 여자도 왜 호랑이 같은 여자 있잖아요. 아유 뭐 하여간 여자 못된 경우에 더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서는 만약에 요때는 어찌 됩니까?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호랑이한테 물릴 꿈을 꿨다. 그러면 이게 제일 높겠죠? 자,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생님에게 두들겨 맞아야죠. 예? 야단을 벌을 받든지 이렇게 처한상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는 즉 이거의 개념이 또 등장되기도 합니다. 병마. 이 호랑이가 병마의 상징이 등장되고 있어요. 이건 이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녀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회사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리는 꿈을 꾸고 심한 감기 몸살을 앓거나 아니면 어떠한 병을 앓을 수가 있어요. 이때 저것도 중요해요. 호랑이가 덤비들어서 이쪽 옆구리를 갖다 확 여기 물었어요. 여기를. 그러면 여기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린 부위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 호랑이가 병마도 되면서 모두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모두 되겠죠? 어떠한 그 사고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사고. 사건, 사고. 그래서 호랑이한테 여기를 물렸다. 이 부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꿈이라는 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꿈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실현된다. 다르게. 그래서 호랑이에 물린 꿈, 처녀는 터프한 이산 남성의 구애, 또 이것도 태몽도 가능하죠. 처녀가 뭐 사귀는 남성하고 결혼 안 했지만은 또한 그 연분을 맺었을 적에 태몽도 가능하고 회사원이 조폭, 태몽, 거친 여자에 구애당하는 초등학생이 무서운 호랑이 또 공통적으로 심한 감기 몸살, 병마, 사건, 사고. 자, 여기는 없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뭐 아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0만이 산에서 산상 캐는 사람이 이 꿈을 어느 날 꿨다. 근데 드물지만은 가능성은 있죠. 꿈에서 본 그대로 실제로 호랑이한테 물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빨 빠지는 꿈을 꿨어요.
저는 누가 이빨 빠진 꽃대길래 상징적으로만 풀이 열심히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 꿈을 꿨는데 옥수수엿을 먹다가 실제로 이빨이 빠졌다고. 요거는 사실적으로 실현된 경우입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일어나는 거 항상 우리가 요것도 또 염두에 둬야 돼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꿈이 실현될 수도 있다. 여기 호랑이에게 물린 꿈이라서 그렇지만 이래서 이빨이 빠진 꿈이다. 역시 이빨이 빠질 수가 있어요. 또는 아내의 꿈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성행위하는 꿈을 꿨다. 사실적인 꿈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남편이 어떠한 이제 성행위 꿈하게 되면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계약 성사 이런 거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사실적으로도 늘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 꿈의 예지는 우연이 아닌 뭐다? 필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연이다. 여기 우연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만 건에 한두 건이 우연이죠. 그런데 1만 건에서 벌써 한 2천 건, 3천 건 넘어가면은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꿈의 예지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꿈의 예지가 뭐 우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꿈꾸는 그 우리 인간의 영적인 정신 능력에 의해서 꿈의 예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네요.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 그 상징적인 그 상징적인 미래의지가 있고 사실적인 미래의지가 있습니다. 꿈에는 이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차이점이 요거 피할 수 없다요. 그런데 요 밑에 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 요거는 있다. 이렇게 지금 다른데 이 꿈의 예지가 있는데 상징적인 미래의지입니다. 피할 수 없다. 그 실현을 피할 수가 없다. 자, 실현을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상징적인 미래의지예요. 근데 이 상징적인 미래의지는 이렇게 자,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의 특징은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황당한 전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실현을 피할 수가 없다. 마음의 준비를 갖다가 하게 해주는 거고 사실적인 미래의지는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농구공을 던져가지고 농구공을 던져서 안경에 맞아 눈을 다치게 한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안경에 맞아서 눈을 다치게 한 이런 꿈을 꿨다. 그런데 한 달 뒤나 두 달 후에 자기가 이렇게 농구공을 던지려고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알고 보니까 꿈속에서 내가 농구공을 던졌는데 그 다음에 안경이까지 하고 눈을 다쳤어. 그럼 이때 스톱하면 돼요. 이때 스톱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미래 예지. 이건 원래는 예지보다는 정정하면 뭐가 좋을까요?
투시라고 저를 합니다. 투시. 이 꿈은 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꿈에서 한 번 한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미래 투시 꿈이 사람들이 이 꿈에 꾸는 능력에 1단계 꿈이고 이거 2단계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 뭐 맞선 보러 나갔더니 꿈에서 본 듯한 여인이 나왔다. 알고 봤더니 꿈에서 본 그 여자더라. 이게 사회적인 미래 투시 꿈이죠. 꿈속에 내가 어딜 갔더니 이거 어디서 꿈에서 본 거야. 우리가 꿈에서 본 장소, 사람 만나고 제가 그러죠. 취미라고 그럴까? 뭐 저게 누구 사람 만나면 살아오면서 꿈꾸고 맞아 떨어진 적 없어요. 이게 물어보는 게 이제 특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없어요. 누구는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꿈을 꿨는데 이렇게 가보니까 어디서 본 그 꿈속에 봤던 그 곳에 내가 또 가게 됐다. 또 꿈속에 본 사람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야야야야야 그건 말도 꺼내지 마라. 그거 가지고 뭐 꿈꿨다고 그래. 그거는 그 미래이지 그 꿈꾸는 능력에 제일 아랫자락에 해당하는 거다. 너는 제일 밑바닥. 그러니까 그거 하고 말고 좀 그럼 어떤 거 얘기하냐? 요거 이 상징적 꿈이 조금 단계가 좀 위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꿈속에 본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건데 요거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꿈에 주식 투자하다가 손실을 엄청 많이 입는 꿈을 꿨어요. 내가 무슨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게 값이 막 떨어지더라.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삼성전자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꿈에서 본 대로 그대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미래투시 꿈이고, 상정의 꿈은 어느 처녀가 꿈을 꿨는데 꿈에 구렁이가 감겨 들었어요. 그러면은 구렁이를 상징된 이성의 터프한 남성이 다가오게 되는 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 다른 게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의 남성 말고 재물이나 이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구렁이가 이성의 남성이 아니라 재물이나 이권이 들어오는 될 수도 있어요. 재물이나 이권. 그러니까 그렇게 달리 실현될 수는 있을지언정 구렁이로 상징된 뭔가 오는 것을 막거나 벗어나거나 피할 수는 없다. 꿈의 의지라는 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새롭게 꿈을 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오늘 저녁에 이어서 구렁이가 다가오는 걸 오늘 저녁에 또 꿈을 꾸는데 이 새끼야 어딜 다가와 하고 구렁이를 떨쳐내는 꿈을 꿨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결과는 피할 수 없어요. 일단 남자가 다가오고 그걸 물리치는 일로 실현이 되겠죠. 남자 자체가 다가오는 걸 억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또 꿈에 관해서 또 자세한 얘기, 꿈에 관해서는 사실 이러한 개괄적인 이해 해설도 10시간을 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저는 이제 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꿈꾸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은 꿈을 많이 자주 꾸면 뭐 신체적으로 뭐 이상이 있고 뭐가 해서 좀 뭐 그렇기 때문에 꿈을 자주 꾼다. 그 경우는 어떠한 심리 불안적인 요소에서 꿔지는 꿈, 또 신체적으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질병을 예지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그 질병을 이상을 예지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꿈을 좀 자주 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나 일어날 일을 갖다가 예지해내는 상징적 미래의지 꿈은 그거는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최대의 선물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꿈꾼다는 건 든든한 보디가드를 밖도 아니요. 바로 우리 안에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꿈은 결코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할지게 꿈을 통해서 일깨워주기도 하고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예지해주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창의적인 발견, 발명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거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제2의 내가, 진짜 나는 이렇게 잠자고 있지만 그 사이에 우리 제2의 내가, 잠재의식의 정신활동이 이렇게 딱 깨어나가지고 나는 자지만 우리 잠재의식의 정신활동은 경계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위험을 갖다가 일깨운다든지 장차 일어날 일을 갖다가 또 다른 작업을 벌치는 거죠. 제2의 정신능력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꾸는 게 좋은 거죠. 또 따라서 꿈을 잘 못 꾸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뒤떨어지는. 그래서 중국의 이 책에 꿈이 적은 자는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오늘날 서구의 꿈하고 우리가 좀 다른데 오늘날 서구의 꿈은 어떻습니까? 꿈은 소망의 표현이라는 심리 표출적인 면이나 정신분석적인 측면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하면은 제가 대학교 때 꿈의 해석을 거의 한 달간 가까이 이렇게 좀 읽고 그랬는데 뭐 읽어도 뭐 잘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당시 기억으로는 꿈은 소망의 표현이다. 이 얘기 하나밖에는 들은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우리 어머님은 꿈꾸고서 일어날 사고를 예지하고 뭐 이랬는데 이거 뭐 어떻게 소망의 표현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서양에서는 심리표출이나 정신분석학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프로이트뿐만이 아니라 프로이트는 그렇지만 다른 분은 아르테미 도로슨지 그분은 꿈의 열쇠라고 해서 서양에서도 예의적 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의 열쇠 보면은 예의적인 꿈의 세계를 언급하고 있고 여러분 그 성경 속에도 수많은 꿈의 사례가 나오는데 예의적 꿈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근데 하여간 우리가 지금 대충 보기에는 그 서양 애들은 주로 심리 표출 이런 쪽에다가 많이 꿈에 비중을 두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피라미드라고 꿈의 세계를 비유한다면 가장 밑바닥에 넓고 두텁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예의적 꿈의 세계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 태몽이나 로또 당첨 등은 알 수 있듯이 꿈의 세계는 미래의적인 측면을 우리는 가장 중시하고 있다. 우리는 태몽 하면은 누구 유명한 사람 보면은 어렸을 때 태몽이 뭐예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서는 태몽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이 일본에서는 태몽을 갖다 그런 말이 없다.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로서 살펴보면은 우리 민족이 꿈에 관해서 또는 뭐 사주나 관상이나 이러한 그 좀 직감의 세계를 다루고 이러한 영적인 측면에 우리 민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융의 집단 무의식의 상징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민족이 좀 선천적으로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세계, 어떠한 그 직감적인 세계 이러한 걸 다루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최고의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나 꿈의 몽이나 관상이나 풍수나 뭐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도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정신력의 세계가 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 이런 말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꿈의 몽 전문가이자 한문학 박사로 홍순례였습니다.